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뇌근연구소 장원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요.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밸런스 브레인 부천 센터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년 동안 밸런스 브레인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부천의 강두현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로 어떤 아이들을 케어하셨어요? 18년 동안. 대부분 저희가 이제 케어하는 아이들은 네. 뭐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네. 또 충동성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틱이나 뚜렛, 그리고 발달 지연, 장애, 자폐 스펙트럼, 뭐 학습, 운동 협응, 전반적인 뭐 사회성까지 해서 전반적인 뇌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는 친구들을 대부분 케어해왔죠. 네. 그 힘든 일도 많지 않으셨어요? 제일 힘들었던 때는 제가 이제 겉모습이 크고 또 인상도 좀 험상궂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처음에 운동사 시절 때도 그렇고 많이 놀라시는 거죠. 좀 시간이 지나서는 이것이 내 장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겉모습은 그러하지만 몇 번 정도 얘기를 나눠보면 저 사람 굉장히 유하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또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또 재미난 건 조금만 친절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굉장한 친절로 이제 다가서는 거죠. 그게 가장 힘들었고 지금은 가장 좋은 하나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특징상이 아주 심했었는데 뭐 학교를 못 갈 정도로요.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가 운동이나 여러 가지 케어를 받고 나서 학교로 다시 이제 복학했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했죠.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김포에 거주했던 아동이에요. 거리가 있었지만 저희 이제 기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어머님께서 접근하셨던 거로 기억은 나요. 근데 저희 기전이 뭔가요? 저희 기전은 이제 약물로 어떤 증상을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케어하는, 그러니까 결국 운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 영양, 장애, 염증들을 없애는 것들, 그래서 증상 완화가 아니라 원인을 케어하는 이러한 기전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접근하셨지만 사실은 어머님께서 안 해보신 건 없으셨어요. 약물, 뭐 한약, 심리, 놀이, 감통,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해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다가 이제 호전이 없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내원을 하셨던 거고, 아이는 증상이 너무 심했어요. 일단은 음성틱이 굉장히 심했죠. 거의 뚜렛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음성틱이 굉장히 심했고, 말을 하면서 악악 소리를 지르는 부분들 있었고, 걸어 다닐 때 이제 주저앉거나 발로 바닥을 차는 어떤 행동들, 배를 꿀렁거리거나 어깨 쪽이나 목을 빼는 어떤 감각과 관련된 틱 증상들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어떤 여성의 어떤 성기를 조석하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을 집에서 계속 얘기를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안 됐던, 그래서 학교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고요. 한 1년 넘게 다니지 못했었고. 그 친구가 내원했을 때는 몇 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요. 나이로 따지면. 그리고 공부방을 이제 2시간 정도 다녀오는 게 하루 일과였는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죠. 게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틱은 또 피곤했을 때 증상이 또 사이클이 악화되는 또 악순환이 반복이 있고, 장애 염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키는 컸지만 거의 이제 굉장히 마른 몸이었고, 제가 가장 어머님을 설명을 드리고 또 기전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어머님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셨어요. 틱은 불수의적이다라고 딱 단호하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불수의적이라고 하는 그 그거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치 않게 틱 증상을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수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절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고, 틱 질환이 있게 되면 그냥 그거는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단정 지으셨죠. 근데 대부분 내원하시는 어머님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18년 동안 아이들과 성인들을 봤을 때는 수의적이기도 해요. 전조가 반드시 있고요. 안 하면 갑갑함을 느끼고요. 또 하고 나서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혼났을 때 더 일부러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가질 때 그걸 수단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수의적과 불수적이 같이 동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상담을 했던 성인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은 운동틱과 음성틱이 심하니까 그거에 이제 한정되어서 아이를 계속 바라보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건 이미 아시잖아요. 틱은 억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의 조절, 눈물이 많고요. 생각의 억제도 안 되기 때문에 강박, 그것이 청결이든 위치 강박이든 이런 것들도 동반이 될 수 있고요. 행동도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서 실제 틱을 보이는 아동들 중에 ADHD의 어떤 증상을 병행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어머님은 일단 틱만을 보셨고, 근데 이 아이를 초진 때 검사를 해보니 같이 연계되는 것들이죠. 기저액의 기능 저하, 장애염증, 안구의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 감정 조절,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였었고, 안구의 움직임 조절 안 되는 것, 학습 처리 속도, 언어의 화용 언어의 일상의 대화의 핑퐁도 굉장히 서툴렀고, 운동성은 다 무너져 있다고 봐. 그러니까 운동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정확히는 뭘까요? 운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신체 협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신체 협응이라 한다면 뭐 보행을 한다거나 상지 하지의 어떤 교차 패턴의 협응들, 타이밍을 예측하는 어떤 계획 실행의 어떤 전두엽과 전전두엽에서 행해지는 이런 리듬 타이밍성의 조절 능력들이,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박자치라든가 그렇죠. 이런 시간과 관련돼서 뭐 노래를 부를 때 노래를 잘 박자를 못 맞추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몸이 굉장히 오박으로 움직이거나 누가 봐도 몸치 박치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것이 굉장히 귀엽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어릴 때는 귀여울 수 있지만, 그렇죠. 네, 중고등학교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남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본인의 어떤 자신감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과 비교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눅드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운동성과 운동 협응이 안 되는 경우 고차원적인 학습이 잘 될 리가 없죠.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 세대 때처럼 운동을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시는데,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었고, 그러니까 결국 틱 외에 다른 부분들은 차선체가 다 밀어두신 거죠. 사실 다 걱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거마저 귀여워 보였으니. 제가 볼 때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요. 보통 틱 증상이라고 하거나 혹은 뭐 우울증이나 뇌와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나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라고만 국한해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사실 뇌에 어떤 근본적인 기능이나 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거죠. 도파민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밤에 뭐 게임을 한다거나 혹은 뭐 야동을 본다거나 혹은 뭐 남하니까 뭐 자위를 심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낮에는 또 굉장히 늦게 일어나게 되고 하루 패턴이 굉장히 무너지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형태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그 만족감에 대한 것을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보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그리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마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방치해 두게 되시면 아이가 계속적으로 그런 쉬운, 내가 쉽게 찾고 그리고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게 되면 도박이라든가 혹은 뭐 술이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져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가볍게 대하지 마시고, 단순히 이게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이나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파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이 행동 전반에 나타나는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러면 치료를 받는 데서 이 단순한 거에 쉽게 빠지게 되고 어려운 것들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아이를 어떻게 1년 동안 끌고 나가실 수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래도 우리가 센터에 내원하면서 운동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유지가 잘 됐었어요. 좀 드문 케이스네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머리가 컸기 때문에 거부하는 어떤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영양 관리를 하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 볼 수 있을 거야. 화가 나는 것도 다운되는 시점들이 좀 빨라질 거야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본인이 운동을 왜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좋아짐을 느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운동을 하면서 이제 억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센터장님 뭐 밀가루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당류를 제한하고 운동을 하니까
목에 뭔가 불편한 감각이 요즘에 잘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목을 빼는 행동들을 많이 안 하는데 EBM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요, Essential Basic Nutrition, 필수 기본 영양에 대한 부분들로 채워지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불편하죠. 네. 그걸 이해할 수 있었고요. 저는 계속 봤기 때문에 뭐 100% 이해한다, 100%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센터장님 이쪽이 불편하지 않아서 제가 이거를 잘 안 하게 돼요. 이게 지금 좋아지는 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그게 하거든요. 한 내원하고 나서 한 얼마? 한 6개월 정도 됐을 6개월 때예요. 정도 예. 시점에. 운동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느꼈던 엄마가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 티가 억제의 문제인데 네. 틱이 이제 좋아지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 이 아이가 감정 조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것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어머님한테. 네, 어머님은 무슨 얘기야. 틱만 좋아지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뉘앙스였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가실 땐 닿기 전에 알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는 운동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엄마한테 어제 꾸중을 들었거나 하면 운동할 때 혼잣말로 욕을 하거나 주먹을 꽉 쥐거나 상대방한테 그것이 비언어적이든 언어적이든 굉장한 큰 액션들을 보였어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런 액션 나왔을 때 아마도 맞춰줬을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고 심호흡도 시키고 이제 틱도 틱이었지만 뭐 감정 조절 운동성, 뭐 사회성 이 친구가 1년 6개월 정도를 했거든요. 네. 네. 11시에 이제 수업을 1대1로 계속 진행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학교에 다시 갔고요. 학교를 지금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관계에서도 아직 좀 어수룩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증상들은요 정말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아이가 틱이 있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억제가 됐어요. 제일 기억이 남는 건 어머님한테 이 틱의 기전 수의적과 불수의적인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과 틱은 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행동, 사회성, 학습 처리 속도 여러 가지 운동성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을 소고를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결국 그렇게 돼서 어머니 굉장히 만족하셨고 중간에 이제 전화도 주시고요. 뭐 검사도 한 번씩 중간에 받으러 이제 오신다고 해요.